자, 일단 내가 지금 이거 준 거에서는 아마 해설이 없을 거야. 답밖에 없을 거예요. 답밖에 없으니까 너네들이 조금이라도 생각이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 틀렸으면 책이라도 펴면서 대조하면서도 공부를 좀 했었어야 된다. 자, 아무튼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좀 해보세요. 42번 봅시다. 자, 42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유형과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다를 거예요. 자, 근데 원리는 똑같아. 자, 먼저 언제나 운동량, 충격량이라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이 받은 충격량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려면은 나중에 운동량에서 처음에 운동량을 빼면 된다라고는 꼭 기억합시다. 그 다음 운동량은 항상 방향을 고려한다 라고까지만 알면 이제 문제 그냥 접근하면 돼. A는 처음에 질량의 M자리가 3V의 속도로 가고 있거든.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니? 오른쪽으로 3MV죠. 요게 A가 갖고 있던 맨 처음에 운동량이고, B도 그대로 해보시면 B는 질량이 2M짜리가 2V의 속도로 가니까 B는 처음에 운동량이 4MV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A와 B가 벽에 충돌한 다음 상황을 봐봐. A 정지야. 자, A가 정지하면은 A의 마지막에 운동량이 얼마 되는 거야? 0이죠, 0. 그럼 언제나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야 된다고. 그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니? 3MV에서 0 된 거니까 3MV 변한 거죠. 자, 요게 이제 A의 충격량이 됩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자, 그런데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속력 V'으로 운동한대. 즉, B는 이 새끼가 나간 다음에 튕겨져 나간다는 거죠. 간 다음에. 벽에 충돌하고도 B는 요쪽으로 이제 V의 속도를 갖게 된다는 거지. 질량은 안 바뀌니까 2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A 또는 B에, 자, 봐봐. 충격량을 주죠, 충격량. 면적이 충격량이야. 왜? 힘과 시간 그래프니까. 그러면 누가 A고 누가 B겠니? 이게 당연히 A죠. 왜? A는 충격량이 3MV는 확실해. 근데 B는 정지한다고만 해도 4MV지. 근데 오히려 튕겨 나갔지. 그럼 충격량은 4MV보다 큽니다. 결국은 얘가 2S에 해당하는 충격량이니까 B가 3S만큼의 충격량을 가지려면은 몇 MV가 충격량이 돼야 돼? 몇? 요게 그럼 S 자체가 얼마야? 2분의 3MV죠. 그럼 얘가 3S니까 2분의 9MV잖아. 그지? 그럼 2분의 9MV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돼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다 그랬어. 대신 방향 고려를 잘해야 돼. 마지막 방향이 왼쪽, 오른쪽이 처음. 방향을 오른쪽 걸 플러스로 잡는다면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반대로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고. 그럼 이걸 그대로 접근해야지. 얘가 2M짜리. 그럼 마지막에 운동량은 마이너스 2MV죠. 요게. 마지막에 운동량. 처음에 운동량이 얘야. 이걸 빼는 거야. 그러면 4MV를 빼야 돼. 결론 이거 두 개를 고려한 값이 2분의 9MV가 나와야 돼요. 야, 근데 내가 이렇게 푸는 거 의미가 없어요. 푸는 건 맞는데 내가 운동량, 충격량 구할 때 방향이 반대로 가면은 내가 충격량 어떻게 하랬니? 더하랬지. 더하면 얘야. 더한 게. 그럼 요 새끼만 2분의 8MV죠. 그럼 얘가 몇 V 되냐? 2분의 1MV가 되어야 두 개 더해가지고 이게 나오지. 결국 얘의 마지막 속도는 몇 V다? 얘 질량 2M이야. 2M짜리가 몇 V가 되어야지만 2MV가 되냐? 4분의 1V죠. 그래서 마지막의 속도는 4분의 1V입니다. 그래서 나에서 A의 그래프는 기억이고 V'을 V로 나타내면 V'은 4분의 1V가 됩니다. 내가 볼 때 딱 너네 학교 난이도입니다. 이게. 요 정도가.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고 엄청 쉽지도 않아요. 근데 난이도로 보면 1부터 10까지로 보면은 요 정도 난이도가 한 6 정도 돼요. 엄청 심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기본 문제는 또 아니죠. 요 정도 유형을 잘 푸시면 물리에서 너네 학교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거까지만 잠깐만.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빼면 돼요. 방향이 안 변할 땐. 근데 얘는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그냥 얘가 충격량이야. 근데 방향이 반대로 가면 더하면 충격량이에요. 오케이? 더하면 되는데 얘만 2분의 8mv니까 얘가 2분의 1mv 나와야 요게 나오죠? 그럼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질량이 2m이니까 마지막 속도가 4분의 1v가 나와야 얘가 되지. 요 정도만 푸시면 돼요. 좋아. 자, 나머지 또 어려운 거 질문해 보세요. 또 숙제를 안 한 거 같긴 한데, 야, 이거 진짜 너네 이거 심각한 거야. 너네, 야, 일주일 숙제를 지금 내줬는데, 인간들아, 일주일 동안 아예 과학을 안 했다. 이거 아닌가. 그리고 니네가 과학 등급을 잘 나오려면 이게 사기꾼 새끼들, 과학 잘 나오는 새끼들 뭐가지 뜯어야겠어. 과학이 잘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 내가 나중에 시험 끝날 때쯤에, 아니다, 오늘 내가 시간 되면 얘기해 줄게. 내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나. 내가 얘기했나? 예전에? 얘기했으면 됐어. 진짜 나는 2주일 전부터만 공부했거든. 그럼 쌤네 학교는 저희 학교보다 내가 니네 학교보다 훨씬 좋은 학교 다녔어. 운전고보다 훨씬, 진짜로.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1학년 학생 수가 220명 정도 됐거든? 220명? 230, 220 몇 명이었어. 220 몇 명인데 졸업할 때 보니까 190 몇 명 됐어. 20 몇 명이 없어졌어. 그럼 다 자퇴한 거야? 20 몇 명 다 유학 갔어요. 그 20 몇 명이 다 1학년 해보고 다 유학 가버렸어. 근데 내 20명 뽑았다 그랬지. 특별반 20명 뽑았단 말이야. 20명 중에 아이비리그 대학 간 애가 7명이에요. 한 번에. 하버드도 갔어, 거기서. MIT도 가고. 그럼 운전고에서 하버드 가나?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200명이 좀 안 됐는데 190 몇 명 중에 스카이 가는 게 한 40 몇 명 갔어요. 너네보다는 아마 잘 갔을 거야. 그럼 너네보다 좋은 학교는 나는 2주일만 공부했다니까? 그리고 나는 항상 마음속에 푸는 게 있어. 내 2주일만 공부해도 니네 같은 새끼 다 이긴다 그랬어. 너네같이 이렇게 맨날 학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척하고 이런 새끼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2주일 동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삼각김밥 지금도 안 먹는다니까? 지금도 안 먹어, 삼각김밥을. 그때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시험 기간이랑 고3 때는 나의 모든 식사는 삼각김밥이야. 그럼 삼각김밥이 맛있어서 먹냐? 그냥 삼각김밥을 꼭 그런 새끼, 삼각김밥을 먹으려고 이제 편의점 가. 오늘은 뭐가 맛있나? 제육볶음인가? 그냥 보이는 거 3개, 2개 집는 거야, 그냥. 그 가면서 씹어 먹어. 그게 나의 저녁이야. 그래서 독서실 가서 계속 공부만, 물도 안 먹어, 화장실 가야 되니까. 안 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내가 학교, 지금 시험 기간 한 2주일 정도 2주일 좀 넘게 남았나? 아무튼, 2주일 정도 남았다 보면은, 난 나만의 시간표를 딱 만든다니까? 학교에서 절대 수업 안 들어. 귀에 스폰지 딱 낀다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절대 안 들어. 그 학교 시간표대로 내가 공부해. 학교 끝나잖아. 그럼 독서실 가. 그럼 그 시간표대로 또 그대로 공부해. 내 최소한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15시간 공부했어. 혼자, 스스로. 너네 스스로 몇 시간 공부하는지 잘 따져봐. 학교에서 공부 안 하지.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듣는 거잖아. 학원에 와서 뭐 해? 공부 안 하잖아. 듣잖아. 그럼 너네 스스로 공부하는 거 뭐야? 맨날 영어 단어 나면 외우고 있고. 너네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아마 3시간도 안 될걸? 그래가지고 상위 등급은 절대 안 나요. 나는 하루에 15시간 공부하거든. 며칠? 2주일. 그러면 14일을 공부해. 15시간씩. 그럼 몇 시간 할까? 존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니네 같은 애 다 이긴다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내가 싸웠던 애가 있다 했지. 한 명 재수없게 생긴 그 새끼. 그 새끼도 나한테 한두 번 졌어. 내가 많이 졌지만. 많이 졌어. 잘해, 그 새끼가. 잘해. 근데 내가 걔한테는 많이 이렇게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걔가 되게 고마운 인간이었지. 걔 때문에 난 진짜 공부하고 싶었거든. 걔를 공부로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 새끼 잘하더라고. 근데 그때 한 번 내가 기억나는 게 수학을 내가 40 몇 점 맞은 적이 있거든? 내 인생에서 그 점수는 처음 맞아봤어. 나 50점 안 되는 걸 처음 맞아봤거든? 처음. 너희들도 뭐 40점, 50점 잘 안 나오겠지만, 그때 40 몇 점 나왔는데, 내가 기억나는 등급이 2등급이었어. 40 몇 점이. 전교 1등 점수가 80 몇 점이었는데, 전교 2등이 50 몇 점이었어.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우리 학교가 되게 수학 선생님이 또라이여가지고 내 기억으로 객관식이 5문제, 단답형 서술형이 10문제, 진짜 서술형이 10문제예요. 25문제 정도. 그럼 25문제를 50분 풀어야 돼. 근데 씨발 킬러 문제를 막 10문제씩 넣어놔. 뭐 어떻게 푸냐 그걸. 못 풀어. 그럼 시험지 그 수학 애들 다 알아 이제. 한 고3 정도 되면 다 받자마자 초사이언 3로 변신해. 우와! 그래도 반 풀면 많이 푸는 거예요. 절대 못 풀어, 절대. 야, 근데 진짜 그렇게 서바이벌에서 살아남으면 재밌어. 공부할 때도 재밌고. 난 남고였단 말이야. 네, 서울에는 남녀 공학이 거의 없어요. 남고 아니면 여고야. 다. 근데 여긴 공학이잖아. 그러니까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지. 왜? 학교 갈 때 남고 다니잖아? 절대 머리를 감지 않아. 다들 이러고 와, 이러고. 이렇게 갈 것도 없어, 머리가 짧으니까. 이러고 가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우리 바로 옆에 여고가 있었거든. 여고에 똑같아. 머리가 이러고 다녀. 옆에 버스 타면 냄새 나고. 정수리 냄새 나.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시험 기간에 아무도 안 씻어요. 전투력 있지. 그럼 지금 너네들은 학교로 가면 꽃단장을 막.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야. 학교 이제 시험 기간 가면은 무조건 모자 푹 눌러쓰고 그냥 가는 거야. 머리를 감을 시간이 있어. 머리 감기 싫으면 내 고3 때 머리를 보잖아. 나중에 그럴 기회는 당연히 안 보여줄 거니까. 안 보여줄 거야. 머리가 까까머리야. 내 머리는 요만해요. 밀었어 그냥. 근데 왜 밀었을까? 이게 그때 뭐 TV를 잠깐 보다가 보니까 머리가 되게 짧은 대머리 같은 새끼가 얼굴을 씻다가 머리를 같이 감더라고. 너무 편해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밀어버렸어. 근데 혼자 밀었는데 너무 창피한 거지. 나도 밀고 나니까 막 후회가 돼. 그래서 내 친한 친구들 몇 명 있거든. 야, 너 밀어봐. 이거. 미쳤냐? 내가 왜 밀어? 야, 존나 편해. 개 좋아. 그래서 막 머리를 밀었어. 근데 너 밀어 하니까 절대 안 밀다가 밀어가지고 어떻게 뭐 해가지고 밀었어. 5명이 밀었어. 5명 제일 친한 친구가 다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우리가 같이 나가면 아무도 안 건드려. 진짜 머리가 진짜 이만했거든. 5명 땡중이었어. 땡중.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게 그거 밀고 한 3주일 있다가 졸업사진 찍었어. 난 그거 찍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우리 졸업사진 보면 친구 5명이 다 머리에 이래요. 그만해. 그것도 추억이다, 추억. 자, 아무튼 간에 진짜 이제 눈깔이 돌아갈 때가 됐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 줄 아냐? 학생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애들은 평소에 쳐놀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 딱 들어가잖아. 눈깔이 딱 돌아버려. 진짜 나를 보는 눈빛 자체가 바뀌어. 진짜 우리 학원도 있어요, 여기. 고3에 있어, 2마리. 걔한테 맨날 여자애 2애야. 너희 평소에 쌤, 이제는 아실 때도 됐잖아요. 평소에 안 해. 공부 안 해, 평소에. 시험 딱 2, 3주 나면 딱 돌변이야. 그리고 얘가 그런 애들의 특성이 있어. 진상이야. 새벽 3시에 막 질문해. 2시에. 그럼 나는 2시 이후로 카톡 안 보거든. 저번에 한 번은 시험 기간 가까웠어. 근데 내가 카톡을 안 하니까 전화를 20통을 하는 거야. 테러를 해.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몇 번 하다가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거 하니까 쌤, 저 이거 해결 못하면 잠 못 자요. 얘가 나한테 승질 내는 거야.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바로 알려줬어. 얘는 진짜 그게 딱 있어. 해결이 돼야 돼. 아니면 안 돼. 걔가 지상고거든. 과중반이야, 과중반. 지상 과중반인데 걔가 지금 고3인데 고3 지금 1학기 이제 마지막 시험 가까워졌지. 걔 내신 등급이 1.3이에요. 평소에 쳐놀다가 맨날 무슨 걔 뭐 아이돌 그 빠야 빠순이 맨날 어디 간대 이러고 사진 찍은 거 봤어. 위로 막 미친년처럼 막 광란을 하고. 그때 시험기에 딱 들어가면 바로 딱 돌변해. 난 그런 애를 좋아하거든. 놀 때 확실히 놀고 공부할 때 확실하고. 니네들은 맨날 그러잖아. 공부할 때도 아 씨발 놀고 싶은데 놀 때는 아 씨 숙제해야 돼. 이게 제일 찌질이 새끼. 찐따야 찐따. 공부할 때 놀고 생각하고 놀 때 공부할 생각. 이게 뭐냐고. 그냥 아예 버려. 그냥 놀 때 그냥 미친놈처럼 놀고 공부할 때 미친놈처럼 해야 돼. 하루에 니네 15시간 공부해봤냐? 너네 인생에서 할 수 없어요. 15시간을 공부하려면은 엉덩이에 이게 쥐가 나. 땀이 찬다고. 그래서 절대 못 앉아있어 니네. 이것도 먹어보는 새끼야. 고기도 먹어보는 새끼가 먹는 거야 진짜. 내가 나중에 고3 올라갈 때 항상 오리엔테이션 얘기하거든.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고2 겨울방학. 내가 항상 오리엔테이션 때 뭐 얘기하는 줄 아냐? 애들 몇 명 있겠지 이렇게 과학 듣는 애들. 이 중에 90%는 망했다 그랬어. 매년 그래 왔거든. 무조건 망해.
10% 중에 9%는 평균적으로 할 거야. 1%는 잘 돼. 1%는. 그 1%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데 항상 망한다 그래. 지금처럼 공부하면 망해. 그럼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잖아? 다 망해. 올해도 망했어. 내가 항상 고3 애들이 올해 고3은 어떨까? 올해는 작황이 흉작인가? 매년 흉작이야, 매년. 매년 흉작. 올해 기대주가 그래도 한 2명, 3명 있어. 그나마. 내가 생각하는 기대주라는 거는 원래부터 잘해서 그런 애가 기대주가 아니야. 원래 좆도 쳐놀다가 마지막에 진짜 고3 때 완전 눈까지 돌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정말 이제 성공한 케이스지. 내 고3 너네들 들어갈 때 내가 보여줄 거야. 내 제자들이 역사를 이룬 애가 있거든. 한 명만 얘기해 줄게. 고1, 고2 때까지 내신 평점이 7점대예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누가 잘 찍나 싸움이야. 누가 잘 찍나 해가지고 8점대, 7점대, 9점대 이렇게 나오는 거냐. 근데 그 새끼가 고3 처음에 들어갈 때 사건이 있긴 했어. 집안에 사건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바뀌어야 돼, 변화가. 바뀌었어, 이 새끼. 그게. 그때 정확히 고2 겨울방학 때부터 공부했거든. 그래서 대학을 당연히 잘 못 가지. 1년 공부해서 어떻게 가냐?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근데 1년 공부해가지고 걔가 어디에 합격을 마지막으로 했냐? 국민대 합격했어요. 야, 너 새끼 7점대 가면 국민대 가면 대박. 쌤, 저 이제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재수할 거예요. 재수 어떻게 하게? 저는 재수를 산에 갈 겁니다. 산으로 갔어, 진짜. 실화야, 이게. 기숙학원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혼자 갔어. 산에. 그리고 인강만 보고 혼자 공부한 거야, 그냥. 그래서 어디 간 줄 아니?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재수해서. 이게 가능하지 않아. 불가능해. 내가 그러거든. 넌 미친놈이라고 그랬어, 내가. 저는 그 인생이 너무 즐거웠대. 공부하는 인생이.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제일 지겹잖아. 그럼 많이 했나?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합시다,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자, 안 되는 거 또 있으면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아무거나. 뭐 있어? 빨리 얘기해봐. 뭐? 이것들이 숙제를 안 하니까 진짜. 니네를 진짜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야겠어. 절에다가 다 머리 박아가지고 넌 이제 땡죽이나 시켜야지. 진짜. 야, 안 되는 거 뭐 없으면 내가 그냥 보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거 몇 개만 풀어볼게. 진짜. 야, 이제부터는 공부 안 하면 문제 아예 너네 등급 안 나올 거다. 야, 43번 눈으로 보이니까 풀어봅시다, 한번. 자,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경계를 쓰래. 자, 일단 내가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요 경계가 발산형 경계고 요 경계가 수렴형 경계라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럼 얘는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고 얘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다. 뭐 이 정도는 알 건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 자, 지금 화살표의 길이가 판의 이동 속도라고 봅시다. 그럼 요 판보다 요 판 이동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냐? 얘를 덮친단 말이야. 이렇게 될 경우에도 수렴형 경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랑 반대로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얘는 앞쪽으로 이동하는 새끼가 더 빨라. 그럼 가다 보면 여기 판이랑 여기 판 벌어지겠죠? 이렇게 돼도 발산형 경계입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기억보기. A, B, 뭐냐? A는 요렇게 되죠. 여기에 경계야. 근데 B는 요렇게 오는 판이란 말이야. 판과 판이 완전히 스쳐 지나가진 않아요. B가 약간이라도 먹어주는 개념이야. 그럼 얘는 무슨 경계라고 할래? 수렴형이죠. A가 수렴형. 다시. 자, 정확하게 스쳐 지나가면 이건 보존형이 맞아요. 스쳐만 지나가니까. 근데 지금은 스쳐 지나간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 이렇게 오니까 사선으로. 그럼 얘가 얘를 먹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 만나는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B 봐봐. B는 뭐겠냐? B는 정확하게, 자, 여기가 뭐야? 해령이죠. 해령. 판과 판이 양쪽으로 가니까 해령에서 B의 아래쪽 판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B의 위쪽 판은 진짜로 왼쪽으로 가네. 정확하게 양쪽으로 가기 때문에 B는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B가 보존형 경계. 자, 그 다음에 A에서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을 쓰고 B에서 형성될 수 있는 지형을 각각 한 개씩만 쓰래. A는
일단 먹는 거야, A랑 B가. 근데 잘 봐야 돼.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지형이 나올까? 무조건 해구가 나옵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그래서 무조건 해구야. 단 뭐도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습곡 산맥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뭐는 안 된다고? 호상열도는 안 돼요. 호상열도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만 섬처럼 나오는 곳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절대로 호상열도 안 나옵니다. 근데 B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변환단층밖에 없겠죠. 보존형이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 한번 봅시다. 나머지 거는 뭐 어려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60번) 한번 볼까? 60번? 60번까지 니네가 풀 리가 없어요. 절대 안 풀었을 거야. 삼투 현상. 자, 60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같이. 너희들 먼저 풀어봐. 밤에 나랑 영상 통화 하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숙제 다 해서 사진 찍어서 내세요, 금요일까지. 삼투 현상에 대한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번 시험 보면서 물리만 어렵게 나올 리가 없어요. 무조건 지구랑 생명에서 어렵게 내야 돼. 지구에서 어렵게 낼 수 있는 파트는 분명히 판구조에서 어렵게 낼 거고, 생명에서는 지금 문제 푸는 삼투 현상에서 분명히 까다롭게 낼 거예요. 용혈 현상은 적혈구가 터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적혈구와 같은 애들은 왜 터질 수도 있다 그랬니? 세포 벽이 없어서 뭔가 지탱해 줄 수 있는 게 없기도 해. 근데 모든 동물 세포가 터지는 건 아니야. 적혈구는 모든 동물 세포와 약간 다른 특징이 되지. 뭐? 중딩 때도 배우지 않았냐? 적혈구가 무슨 모양으로 생겼냐? 도넛 모양으로 생겼잖아. 왜 도넛 모양으로 생겼어? 핵이 없어. 핵이 없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함유할 수 있어. 그래서 터지는 거야. 자, 아무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 유형으로도 내가 볼 때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거예요. 자, 봅시다 한번. 자, 지금 동일한 반투과성 막을 가진 U자간 1과 2에 각각 장치하고, 그 다음에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용액 A, B, C. 자, A랑 B랑 C는 농도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1과 2의 기역 쪽과 니은 쪽에 A, B, C를 각각 같은 양을 넣었대. 자, 1번에다가는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여기에다가는 A를 넣고 여기에다가는 B를 넣었어. 그 다음에 2번 시험관에서는 왼쪽에다가 A를 넣고 오른쪽에다가는 C를 넣네. 이런 식으로 높이는 H를 똑같이 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시간 준 다음에 1과 2에서 니은 쪽 용액의 높이를 측정했대요. 여기가 기역 쪽이고 이게 니은 쪽이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일로 물이 갔냐, 일로 갔냐로 판단할 수 있겠죠. 1번은 니은 쪽이 높아졌지. 일로 간 거네. 자, 우리 삼투 현상이란 무조건 어떤 농도에서 어떤 농도로 누가 간댔니?
삼투 현상 어디서 들어간다?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입니다. 즉 A의 농도보다는 B의 농도가 고농도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A와 C에서 봤을 때는 2번은 니은 쪽이 오히려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단 말이야. 그럼 일로 간 거야. 근데 똑같아. 쓴 순간에 저농도랑 고농도 쓰세요. 그럼 이제 A가 C보다 고농도다 이거네. 결론, 농도를 본다면 B가 제일 농도가 크고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 C죠. 뭐 요 정도 문제까지만 해석하면 기본 문제는 다 풉니다. 기억보기, 가에서 설탕의 농도는 BAC이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보기 맞고, 니모기 2번에서 용액 A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봐봐. 2번이 얘거든. 근데 T1은 아직 이동이 끝나지 않은 상태고 T2는 이동이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럼 봐봐라. 2번에서 A의 농도는, 자, A가 점점 물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럼 A의 농도는 점점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물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물만 들어오면은 희석되는 거랑 똑같지. 그럼 낮아지는 거야. 근데 T1 시점에는 아직 물이 많이 안 들어왔으니까 조금 낮아질 건데 T2 시점은 물이 많이 들어왔죠. 많이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A의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도 높다. 이건 맞죠. T1일 때는 조금만 낮아진 건데 T2는 많이 낮아졌잖아. 그럼 농도는 T1일 때가 좀 더 높겠지. 이 보기도 맞아요. 이것 보기 2번에서 T2일 때 A와 C의 용질의 양이 같다. 자, T2가 되면 2번에서 T2 되면 여기랑 여기의 농도 기울기가 비슷해집니다. 야, 농도가 비슷하다고 용질의 양이 같을 수는 없죠. 왜? 너네 생각 잘해봐. 삼투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거야? 원래 가장 쉬운 방법은 용질, 즉 소금 입자가 그냥 가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삼투 현상이란 소금 입자가 이 막을 통해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물이 가주는 거예요. 즉 원래 여기 A가 고농도잖아. 그럼 용질, 소금 덩어리를 5개 그려보시면 여긴 3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용질의 양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근데 물의 양이 여기서 일로 가기 때문에 여긴 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게 돼서 상대적으로 농도가 진해지는 거고, 얘는 높아지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도가 좀 낮아질 뿐이에요. 용질의 숫자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오케이? 용질은 절대 안 변해. 같을 수 없어요. 리을 보기에 세포 4개 농도가 가의 C와 동일한 적혈구를, C랑 동일하대? 가의 C. 응? 이거냐 이거? 이거. 얘가 가장 저농도잖아. 그럼 제일 저농도의 농도랑 동일한 적혈구를 B에다가 넣었대. 그럼 봐봐. 적혈구를 고장액에다 둔 거죠. 농도가 높은데. 그럼 너네 항상 이거 모르겠으면 나처럼 그려. 적혈구를 그려. 그리고 어디가 고농도인지 저농도인지만 쓰면 돼. 여기가 고농도죠. 적혈구가 저농도. 삼투 현상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나간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나간다. 그럼 적혈구에서 밖으로 물이 나가니까 터질 리가 없죠. 터지려면 들어와야지.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가장 좋은 문제예요, 이게. 어렵다기보단 삼투 현상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3번 봅시다. 너희들이 문제를 하나도 안 풀어서 내가 그냥 맘대로 풀 거야. 자, 63번 문제도 효소 문제인데, 자, 지금 그냥 같이 볼게, 이건. 일단은 가는 어떤 반응에서 효소 X의 유무에 따른 생성물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농도 변화가 뭐 저런 식으로 된대. 생성물의 농도가. 자, 그럼 봐봐. A는 처음에 생성물을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별로 안 만들어요. 근데 B는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쭉 느리지만 계속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효소가 있을 때고 누가 효소가 없을 때니? 효소가 있을 때는 반응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하잖아. 그래서 얘가 효소가 있을 때죠. 얘는 효소가 없을 때예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A와 B는 각각 X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중에 하나래. 자, A가 효소 있을 때고 B가 없을 때라고 했어요. 자, 그 대신 요것도 내가 그래프를 많이 얘기했다.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요게 효소가 없을 때라고 해보고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에서 이렇게 줬거든. 그럼 봐봐. 초록색이 효소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한 게 효소가 없을 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 먼저 그대로 써볼게. 요 2라는 건 여기와 여기의 차이를 2라고 줬어요. 자, 먼저 너희들이 아셔야 되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요 반응은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진짜 맞고 싶냐? 이화작용이지? 자, 이화작용은 고분자에서 저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깨지는 과정이야. 그러면 얘는 열을 방출한다고 했냐, 흡수한다고 했냐? 열을 방출합니다. 얼만큼 방출해? 그걸 우린 뭐라고 하지? 반응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잖아. 반응할 때 나오거나 흡수되는 열이에요. 그게 여기 구간에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할래? 항상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차이, 요 양이 반응열이에요. 그럼 요 양만큼을 밖으로 방출해야 생성물 쪽으로 됩니다. 두 번째, 활성화 에너지는 내가 얼마의 크기였냐? 지금 이 반응에서 효소가 있든 없든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열을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댔지. 내가 얘기했지. 진짜 니네 공부 안 하면 두드러 패는 게 아니라 진짜 등산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릴 거야. 자, 활성화 에너지는 무조건 처음에 등산하러 갈 때 올라가는 높이, 이게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고, 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가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예요. 그럼 여기에서 2라고 얘기하는 요거는 뭐라고 할래? 효소가 없을 때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의 차로 정의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이제 풀지도 않고 그냥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엔 안 나왔어. 리을 보기를 보여줄게. 리을. 자, 리을은 여기 T1이라고 했죠? 그냥 T1 시점을 이어볼게. T1 시점. 그 다음에 여기 T2 시점. 난 분명히 이거 낸다 그랬어. 니네 시험에 내릴 거야, 이거. 리을 보기. T1 시점과 T2 시점일 때를 비교할 건데, 첫 번째, 반응 속도. 자, 이거 효소가 있을 때라고 해봅시다. T1과 T2일 때 중에 반응 속도 누가 더 빨라? 누가 빨라? 1이야, 2야? 1이에요. 반응 속도는 기울기를 봅니다. 기울기를 보세요. 외워 이제. 반응 속도는 무조건 기울기가 급할수록 빨라요. 오케이? 두 번째, T1과 T2 중에 생성물의 양. T1이 많아, T2가 많아? 당연히 2가 많죠. T1은 이제 막 만들고 있는, 여기 나왔죠? 이게 생성물의 농도라고. 이게 여기만큼만이잖아. 얘는 이만큼이니까 생성물의 양은 T2가 많은 겁니다. 마지막, 요게 나온댔어.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 나온다, 이거. T1이 커, T2가 커. 돌아버리겠다. 이거 또 고민하고 있어. 아는 사람 빨리 얘기해. T1이 커, T2가 커. 활성화 에너지. 지금 졸면 안 돼, 지금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활성화 에너지 크기 누가 크다 했어? 같다 그랬을 거야.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소를 바꿔야 되는 거죠. 봐봐, 이건 효소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반응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간에 이건 그대로예요. 제발 부탁인데 이거 외워야 된다. 효소가 동일한 효소라면 어느 시점이든 활성화 에너지는 안 변합니다. 언제나 활성화 에너지는 동일해요. 요거 기억 잘 합시다. 너네 시험 문제는 이런 거 내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찢어버려. 이런 걸 내요. 이런 걸. 잘 기억하세요. 문제는 안 푼다. 자, 그 다음에 자
한 개 더 할까? 봐봐. 잘 봐야 돼. 지금 이거에서 한 단계 스텝업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완전히 뻥튀기 될 거야. 자, 답은 둘 중 하나예요. 효소를 더 넣던가 기질을 더 넣던가 둘 중 하나예요. 뭘 더 넣어야 될까? 자, 이건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둘 다 답이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답은 효소야 기질이야? 지금 문제에서는 효소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효소예요. 왜 그러냐? 생성물의 농도가 이 그래프가 일정하지 않아요. 증가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기질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는 기질은 있어. 근데 여기부터 왜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 안 해? 왜? 효소가 포화됐으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효소를 더 넣으면 팍 증가하겠죠. 근데 생성물의 농도가 세로축인데 진짜 직선 그래프가 나온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성물 자체가 안 만들어진 거야. 왜 그럴까? 기질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기질을 넣어야 뚝배기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요구하는 종류가 달라요. 자, 잘 이해해야 돼. 여기는 다시 얘기해 줄게. 생성물이 아직도 만들어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은 아직 기질이 남았다는 거야. 기질이 남았기 때문에 효소를 더 넣으면 더 많이 기질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는 생성물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생성물이 일정하다는 거는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기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응할 수 있는 반응 물질을 넣어야 한 번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문제 풉니다. 잘 이해해야 돼. 기질을 더 넣을 건지, 효소를 더 넣을 건지. 자, 그 다음에 연서가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효소 얘기할 때 학교 선생님도 물어보려니까 연서밖에 안 물어본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중에 효소가 없을 때는 반응 한 됐어, 안 됐어?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가 맞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아세요.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가 진짜 맞는 거고, 보기 중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맞다고 하래. 맞다고. 기포가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반응 안 한다고 얘기해도 별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합시다. 뭐 풀고 싶은 문제가 없네. 어려운 문제가 없어. 오케이. 드디어 그래도 문제를 앞에는 풀었으니까 질문이 나오네. 25번 문제 볼게. 자, 25번 문제 보시면 지금 높이가 같은 경사면 위에서 물체 A와 B를 가만히 놨대요. 자, 그런데 경사면을 내려와서 수평면을 지난다? 요 문제 오늘 내가 보여줄 것도 있긴 해. 이거 잠깐만. 좀 이따 찾아서 보여줄게. 일단 봅시다냐. 자, 그 다음에 경사면을 따라서 내려오는데 얘는 2m이고 얘는 m이다. 근데 높이가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면 얘가 아래로 내려오려는 속도는 같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는 속도가 같다는 거는 여기에 도착했을 때 속도를 v라고 친다면 얘도 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바뀔 수가 없어요. 높이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이 2mv 되는 것이고 얘는 mv예요. 자, 그 다음에 재질이 서로 다른 벽에 충돌해가지고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걸 얘기했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지했냐 튀어나왔냐에 따라서 완전히 문제는 달라집니다. 튀어나오면은 쭉 가다가 팡 튀어나가니까 원래 처음 운동량이랑 마지막에 운동량을 더해야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나의 x랑 y는 요 x랑 y는 A와 B가 벽과 충돌했을 때 충돌 전부터 충돌 후까지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거의 대부분 문제가 이래요.
요 두 개를 얘랑 매칭하라는 거야. 근데 봐봐. 원래부터 운동량이 얘는 2P고 얘는 P죠. 내 얘 운동량이 2MV랬지. 얘 운동량이 MV죠. 당연히 얘가 2배 커야 돼. 얘가 B입니다. 너가 A예요. 근데 봐봐. 마지막에는 둘 다 P가 돼. 그러면 P가 아까 A 거라고 했기 때문에 P는 MV예요. 얘는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V가 되는 거야. 결론. A는 MV로 와서 튕겨나갈 때도 MV가 되는 겁니다. 그럼 충격량이 얼마야? 운동량의 변화량. 제발 방향이 반대면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2MV. 이게 충격량이에요. 근데 B는 원래 2MV를 갖고 있었다? 근데 마지막에 몇 MV 되는 거야? 똑같잖아. A랑 B랑. 만나죠. MV. 그럼 B의 운동량이 얼마다?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충격량이 3MV죠. 여기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다르게 받을 수 있어요. 단, 둘 다 시간 변화는 같죠. 동일한 델타 T예요. 시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F 델타 T, 얘가 F 델타 T여서 얘는 똑같아. 그래서 F 값의, 즉 충격력의 크기 B가 2대 3이에요.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문제 풀면 풀 거야. 25번 문제 봅시다. 기억 보기. 나는 X가 A래. 내가 아까 전에 X가 요게 A라 그랬죠? 원래부터 운동량이 작은 게 A고 원래부터 운동량이 큰 게 B입니다. 기억보기 맞아요. 벽에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A와 B가 같다. 맞죠? 직전 속력은 V야. 근데 A는 M짜리고 B는 2M짜리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다르지만 속도는 똑같습니다. 같은 높이 떨어뜨리면 무조건 속도 똑같아요. 디귿보기.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3분의 2배이다. 충격량이 요거랬잖아. A가 B의 3분의 2배이다. 맞네요. 다 맞다. 요 정도 문제가 딱 난이도 중간 정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시다.